한배 신문이라고 여기 있어요. 제가 많이 보는 신문은 아닌데 한배 신문 보다가 저도 수없이 겪는 문제 중에 하나인 이런 문제, 믿을 수 없다는 문제, 베트남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여기 저보다 굉장히 오래 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인태 작가님이 글을 남기셨길래 저도 읽어보고서 이거는 그 베트남에 관심이 있는 한국 분들에게 꼭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 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첫째, 스마트하다, 머리 참 좋고. 둘째, 끈질기다. 두 번째 특징, 굉장히 끈질긴 민족이고. 세 번째, 오리발 내리기 선수다. 오리발의 도사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 외에도 뭐 기타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오늘 이 정인태 작가의 주제는 오리발입니다. 오리발. 한번 볼까요? 이분은 자신의 경험담에 대해서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은 여기 제목이 있네요. 꼭 써야 합니다. 네. 꼭 계약서를 쓰든지 하다못해 메모를 쓰든지 해서 쓰고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꼭 사인을 하고 각자 사인을 하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각자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진까지 찍어서 서로 주고받는다. 하나씩 나눠 가진 다음에 사인해서 한 거를 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의 메모에 사인을 시킨다. 나중에 증거로 쓰려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요, 제가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베트남에 오래 사신 분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직원들한테 일을 시킬 때도요, 직원에게 말로 하는 거는 얘네들이 이렇게 잘 안 지키기 때문에 거짓말도 많이 하고요. 직원에게 노트를 항상 갖고 다니게 해서 그 노트에다가 지시사항을 적게 하고 1, 2 쭉 적게 하고 거기다가 지시사항 들었다고 사인을 하게 합니다. 사인을. 나도 사인하고 직원도 사인하게 하고 이러면은 얘가 도망을 못 가죠.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죠. 이러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례를 얘기하는데요. 이제 이분 정인태 작가님의 사례가 한번 볼까요? 언제는 집주인이 온 거예요. 보통 저도 여기 이분은 굉장히 오래 사셨는데 아마 아직도 렌트를 하시나 봐요. 저는 여기 3년 됐는데 아직까지는 여기 집을 사지 못하고 여기 렌트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매달 렌트비를 내고 살아요. 아마 제가 여기 집을 이제 구매하게 되면은 이제 진정한 베트남인이 되는 거겠죠? 아직은 여기 제도도 잘 익숙하지가 않고 좀 여러 가지 또 돈을 투자를 다른 데를 더 해야 되고 제가 집을 여기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집을 산 만큼만 여유가 아직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보니까 이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3천만 동을 집주인이 주겠다고, 그죠? 집을 비워달라는 거예요. 응? 다른 사람이 이 집을 먹기 위해서. 그래서 집을 빼주면 4천만 동을 이것도 돌려주겠다는 거군요. 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작가분이 정인태 작가가 맡겨놓은 집을 얻을 때 맡겨놓은 보증금을 돌려줄 테니까 당연하죠. 베트남인들이 돈 안 줍니다. 한국인에게. 맡겨뒀던 돈, 한국인이 맡겨놨던 돈을 돌려줄 테니까 집을 빼달라. 그래서 뭐 별 생각 없이 그래 뭐 그냥 집도 그지 같으니까 동의한 겁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되게 좋아해요. 좀 미심쩍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사 가는 날이 됐더니 마침 이 사람이 집에 뭐 고장나고 어쩌고저쩌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면서 한 달치 집세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은 한 달치 집세가 보증금이거든요. 여기 베트남에는 전세제가 없고 다 저기 월세인데요. 여기 전세라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보증금은 보통 한 달치 집세를 걸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뭐 집에 이거 고장나고 저거 고장나고 핑계를 대면서 한 달치 집세를 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보증금을 안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경험으로 적었죠. 이분은 그렇게 뜯긴 적 있죠.
저도 뜯긴 적이 있습니다. 저도 보세요, 그죠? 베트남에서 집을 빌리고 보증금을 내는데 일반적으로 한 달치 또는 두 달치 또는 세 달치 보증금을 내는 경우죠. 그러나 그 보증금은 거의 못 받는 경우가 많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한두 번 뜯겨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또 비슷하게 트집을 잡길래요. 제가 거꾸로 저도 이제 베트남에서 한 1, 2년 살아보니까 나도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거꾸로 집주인의 트집을 큰 걸 하나 잡았습니다. 우선 저는 굉장히 항의를 했고 경찰에까지 걔가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관할 경찰서 근처 경찰서까지 끌고 가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걔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또 베트남 경찰이 물론 공평하게 다루려고 애를 쓰지만 아무래도 팔은 안쪽으로 굽죠. 그래서 제가 옳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래도 베트남인 편을 어떻게든 들어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조금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이제 칼자루를 잡은 면이 일부 있으니까 문제 삼겠다. 또 우리 변호사까지 제가 고용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내가 내가 문제되는 그 돈보다 내가 더 문제가 되더라도 더 돈이 더 들더라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살짝 고용해서 여기 변호사 별로 안 비싸거든요. 압박을 줬더니 결과적으로는 그쪽에서 포기하더라. 그래서 제가 이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이익 본 거 아니고요. 제가 냈던 보증금을 돌려받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집주인이 돈을 준다고 했을 때 그때 그래 돈 줄 거야 그러면 너 와서 그 사인해. 트집 잡기 없는 거야. 사인해서 했어야만 이걸 됐는데 그거를 또 믿고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정인태 작가의 경험이고요. 이거는 보통 이제 베트남인들이 이렇습니다. 베트남인들이 아직 젊은 층들은 좀 덜 그런데요. 40대 넘어가면은요, 나이가 보통 30대까지도 그런 경우는 별로 못 봤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30대가 그러면 더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영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대체로는 40대 이상인데, 특히 50대 이상, 60대 이상, 이분들은 어떻게 말을 매끄럽게 하는지 하여튼간에 하루 종일 그쪽으로만 머리가 쓰는 것 같아요. 머리를 써요. 그래서 한국인 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온갖 계략과 웃음과 다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이기면 자기가 돈을 그거에 해서 이득을 보면은 중간 과정은 상관없이 자기가 승리했다고 보는 것 같고 승리한 것이 선하다. 자기가 이익을 본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였더라도 내가 승리한 것이고 옳은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것은 도외시한다는 그런 제가 인상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많이 바뀌곤 있죠. 그런 현실이. 심지어는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계약서까지 쓰고 서로 사인하고 확인하고 또 하나씩 나눠 가지고 이래도 나중에 이거를 안 지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까지 사인하고 서로 도장까지 찍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확인하고 문구 다 특별히 확인하고 그랬는데도 나중에 자기가 그 계약서에 의하여 손해가 볼 것 같으면 손해가 볼 것 같은 생각이 나중에 들면은 이거 내가 손해 보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거 아니야. 계약이 이거 틀렸어. 취소해. 바꿔. 또는 나의 유리하도록 바꾸자.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어떻게 뭐라 그럴까? 고집을 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정확하게 하려면은 심지어는 계약서는 항상 공증사무실 또는 변호사 사무실 가서 양측이 공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증까지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거 아니야, 틀렸어, 그거 계약 아니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짓으로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미리 없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베트남의 이런 문화는 프랑스 문화를 받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프랑스 영향에 옛날에 프랑스로부터 약 150년인가요? 약 언저리에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프랑스가 문서주의죠. 문서주의이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
문서로 찍고 도장서로 찍고 나눠가지 계약서를 나눠가지면 모든 일이든지 간에 그러면은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저변에 있습니다. 베트남 마음 속에 있는데 문서를 안 적으면 거꾸로 말로 한 거 기록이 없잖아요. 그죠?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말로 한 거는 다 그거는 언제든지 깨도 된다. 그거는 뭐 계약이 아니지 않느냐, 문서가 아니니까 이러한 생각이 나이 든 사람에 있고 그래도 젊은 친구들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죠. 요즘 젊은 분들은 나은 편이고 하여간에 베트남에서는 이 문서주의가 있다는 걸 조심하시고 또 근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계약 같은 것도 한국인은 이게 따라가기 힘든 게요. 원래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이걸 갖다가 베트남인에게 당하지 않으려면은 예를 들면은 아파트를 렌트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아파트에 등이 몇 개고 다 씌워야 됩니다. 등은 또 어떤 종류고 또 그것이 상태는 어떻고 뭐 어떤 등은 재활을 들어오고 어떤 등은 깨졌고 흠이 있고 또 어떤 집에 스위치들 전기 스위치들 몇 개가 있고 또 전기 콘센트 몇 개가 있고 또 가구가 있다면 가구는 몇 개가 의자 몇 개 어떤 거 탁자가 있고 뭐 이런 것 부엌에는 뭐가 있고 그런 거 일일이 다 적어야 됩니다. 원래대로 하려면은 그걸 다 적어야 되고 문짝은 어떻고 바닥은 어떻고 천정은 어떻고 페인트는 어떻고 벽은 어떻고 화장실은 어떻고 변기는 어떻고 다 적어 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일일이 상태를 적고 서로 확인하고 일일이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사인을 해야만 그래도 빵꾸가 나거든요. 그래도 트집을 잡으면은 주인이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 나중에 이거 멀쩡했는데 거기 안 적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밀하게 적어도 빠진 부분에 대해서 이거 멀쩡했는데 이거 새 거였는데 너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이거 묻어내. 이게 보증금 못 줘. 까는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랬을 때 그 한국인들이 또는 외국인들이 이런 베트남인들의 집요함,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요합니다. 아주 집요하고 최근에 전쟁을 겪은 세대여서 그렇지 않은가? 제가 원래 베트남인들이 원래부터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최근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어떤 생존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욕구, 또 현찰에 대한 돈에 대한 어떤 그 집요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대응해야 되는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막 노이로제 걸리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하려고 그러면 한국인들은 성질 급한데 언제 그거를 뭐 콘센트 적고 뭐 이거 적고 뭐 바닥 어떻고 저 구석에 뭐 있고 그거 적다 보면 날이 새거든요. 바쁜데.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제 경우를 볼 때는 좋은 베트남 사람 만나면은 그런 것도 그 사람들도 싫어하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질색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좋은 사람, 베트남에서는 좋은 사람을 만나도록 저는 크리스찬이니까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될 때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래도 좀 낫더라고요. 기도하고 하면. 그래서 전 개인 신앙이니까 다른 분은 또 다르게 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 또 이해 보니까 이 베트남인들이 다른 베트남인을 상대할 때 이 그런 문제가 서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베트남인들이 저희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또는 미국인들, 외국인들을 대할 때는 베트남인들도 안심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네 베트남인 집에 예를 들어서 베트남 집주인이 자기 똑같은 민족이지만 베트남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거나 하는데 계약서 쓸 때는요 진짜 까다롭게 합니다. 다 할 일이 진짜로 적어요. 외국인들, 우리 한국인들 할 때까지는 그렇게까지 자세히 적진 않아도 된다는 걸 자기네들이 압니다. 근데 왜 베트남인이 베트남들끼리는 그렇게 적느냐? 이 집에 들어오는 그 베트남인들이요, 첫째, 자기 집 아니라고 마음대로 엉터리를 쓰고요, 막 부시고요, 엄청 더럽게 쓰고, 그냥 개판으로 시켜서 개판으로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쌍방이 베트남은 아직 전통적으로는 안 그랬을 텐데 최근 들어서 이게 베트남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저신뢰 사회거든요. 신뢰가 낮은 사회입니다. 저신뢰 사회, 전형적인 저신뢰 사회라서 이거로 인하여 그 사회적 발생하는 그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서로가 믿지 못하니까 서로가 어떤 거를 그에 대한 거를 보장받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하는 구조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 어서 빨리 이것이 고신뢰 사회로 전환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흥미로우셨습니까? 그러면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옆에 종모양 버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